자, 안녕하십니까. 지니킴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마지막 보강자료 올려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보강자료는요. 테스트 수능 특강 테스트 1에서 3까지가 되고 첫 번째 테스트 1에 14번 먼저 들어갑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들어가 보죠. 자, 테스트 1-14번 문제는요. 소재가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목표 설정 이랬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선 목표 설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중요도는요. 하입니다. 체크해 볼까요? 중요도는 하고, 자, 그리고 출제 포인트 여러분 적혀져 있죠? 됐죠? 자, 출제 포인트는 요지와 순서와 어휘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 찾아볼 건데 일단 요지 먼저 들어갑니다. 한글 요지 먼저 보죠.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매우 어떻대요? 그렇죠. 낙담스럽다고 합니다. discourag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 그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니? 그렇지. 첫 번째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밑줄 접으죠. 같이 형광펜 주시고요. You are going to do something that is way beyond what is possible.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뭐라고요? 요지가 됩니다. 쓰셨나요? 요지라고 쓰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단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어휘가 여러분 표시되어 있을 건데 자, 첫 번째 어휘는요. 예, discouraging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저 아래 so inspired, 세 번째는 remarkable. 요 세 가지 단어가 대조관계로서 그냥 조금 중요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뭐 별로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가주어 진조어 구문이 나오네. it가 자, 투부정사로 연결되는 가주어 진조어 구문이 나왔습니다. It can be quite discouraging, 상당히 낙담스럽다. 뭐 하는 거? 선언하는 것은요. 네가 뭔가를 하겠다고. 그런데 어떤 거냐면 수식 들어가죠. 어디서부터? 대서부터 끝까지. beyond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가능한 것. 저 beyond는 뭐야? 위가 아니라 그냥 넘어선 거죠. 넘어선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선하는 것은 상당히 낙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자, 여기까지가 뭐야?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부분이야. 그 다음 뭐 나오니? For instance, 예시가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죠. 자, 예시에 누가 나오냐면 몰리라는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fire her up. 자, 그녀를 상당히 고취시켜주는 그런 몸무게 줄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큰 소리로 얼마나 일주일 동안 뺄 수 있는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이랬을 때 어떻게 써?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fire up 됐으니까. 그치? fire up 돼서 어떻게? 상당히 고치된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inspired. encouraged 됐고 inspired 돼서 몰리가 5파운드라고 얘기한 겁니다. 1파운드가 450g 정도 되나요? 5파운드라는 것은 대략 한 2.5kg 정도 되겠네. 일주일에 2.5kg 혹은 3kg 빼는 거 상당히 어렵죠. 예, 빼도 사실 요요가 금방 오잖아. 어쨌든 자 5파운드라고 하고 상당히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Keep in mind that she hadn't lost any weight in the previous 6 months. 지난 6달 동안 걔는 한 번도 살을 뺀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와서 이 짧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엄청난 빅 청크, 즉 엄청난 양의 많은 뭐를요? 살을 빼겠다고 선언을 했다라는 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수위를 굶고 매일매일 그녀를 굶었습니다. 뭐 하려고? meet her goal. 그렇죠. 목표를 충족시키고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문제점. 당연히 뺐겠어, 못 뺐겠어? 못 뺐겠지. 체중을 잴 시간이 왔을 때는요. 오로지 3파운드만 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파운드. 일주일에 한 1.5kg 정도 이상만 빼더라도 상당히 몸매 라인이 달라졌다는 거 많이 느끼실 거야.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이 3파운드라는 것도 엄청난 결과물이죠. 그래서 remarkable이 들어갔다는 거. 엄청난 성취 결과물이겠지만 워낙 목표치를 어떻게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 예, failed, 실패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objective는요, 뭡니까? 예, 목표라는 단어죠. 목적, 목표. 자, 그래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목표 설정이 상당히 discouraging했다.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17로 넘어가도록 하죠. 뿅! 자, 1-17번 들어갑니다. 자, 1-17번의 핵심적인 소재는 뭐니? 그렇죠. 주택 설계에 관련된 글인데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예.
그림 보시면 집 건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당연히 설계, 디자인이라는 건데 이 디자인 설계 특히 에너지 절감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설계는 가장 중요시되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대형의 남향 창을 설치했다는 건 상당히 남향의 집이 상당히 우리가 빛이 많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뭐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건축 시 중요한 설계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창문 현수라는 두 번째 예도 나오는데 같은 겁니다. 창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bring sunlight or block sunlight. 어디다가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겨울에는요. 되도록 선라이트를 많이 가지고 들어와야겠죠. 집 안으로. 반면 여름철엔 빛을 많이 받으면 상당히 더워지니까 여름엔 또 block sunlight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창문 현수도가 상당히 중요한 건축 설계가 될 수 있다는 게 예시로 설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도 한번 봅니다. 역시 중요도 합니다. 자, 하고요. 자, 그다음 출제 포인트. 핵심적인 요지가 곧 뭐가 될 수 있다? 빈칸이 될 수 있다. 핵심적인 요지와 빈칸이 되어 있는 부분이 몇 번째 줄? 그렇죠. 자, 두 번째 줄에 나오니까 밑줄 한번 주겠습니다. Building design can be a big difference in energy saving. 됐나요? 자, 이 부분이 뭐라고요? 예, 요지이면서 빈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자, 요지 한번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요지 정리되어 있으시죠? 자, 볼게요. 저에너지 건축 설계, 즉 low energy building design은 에너지 절감, 에너지 세이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건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다? 설계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이시죠? 예, 설계, 디자인이라는 것은 건축 시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한 아름다운 인테리어 역할도 해주는 게 로우 에너지 설계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되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읽다 보시면 약간 문장의 구조에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 하나 보면 자, 여기 most로 시작하는 다섯 번째 줄 볼게요. Most basic is design that lets sunlight in through large south-facing windows. 그래서 대형의 남향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설계가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이다라는 basic이라는 것은 형용사야. 즉 형용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니 없니? 없어. 없다는 건 뭐야? 이 문장은 정치가 아니라 뭐지? 그렇지. 도치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야? 보혜도치라고 하는 부분이죠. 원래 문장의 주어는 디자인이었을 겁니다. 그치? design is most basic 이라는 완벽한 하나의 문장. 그러면은 이게 왜 도치되었느냐? 자,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보혜도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어가 너무 길 때도 그럽니다. 주어 선생님 디자인이 주어라며요. 예, 맞습니다. 디자인이 주어인데요. 나머지 뒤에 수식구가 상당히 길게 연결이 돼 있죠. that서부터 어디까지? windows까지가 뭘 꾸며주고 있다? 디자인까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디자인서부터 이 문장 끝부분까지가 주어부에 해당하는 상당히 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치가 됐기 때문에 굳이 어법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도치된 부분이 반드시 원래 문장에서 보셨을 때 형용사가 돼야 되니까 뭐는 할 수 없다? 부사. 그래서 basically 이런 단어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쉽게 한번 쓱 읽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A형 공통문제 자 1-17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뿅! 뿅!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테스트 2가 스킵한 문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테스트 3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3에서 3문제 정도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2로 거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습니까? 3-1번 문제 확인해 보시죠. 자, 3-1번의 중요도 역시 하가 되겠습니다. 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출제 포인트는 굳이 문제가 된다면 어휘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핵심적인 어휘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어휘는요, limited. 자, 두 번째 어휘는 minor.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to confirm. 여긴가요? 예, 그러네요. 자, to confirm까지. 됐습니까? 자, 소재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자, 소재는 뭡니까? 보험 관련 중요 서류에는 이메일을 절대로 쓰지 마라. 요지 한번 읽어보죠.
보험 손해사정인, 즉 insurance adjusters와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을 때는 이메일이 아닌 직접적인 접촉이 좋다. in-person contact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가보죠. 자, 이메일은요. convenience way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고, 자,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다른 이들과의 일상적인 그러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matter of course,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자, and it certainly has its place in your communications with insurance adjuster.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당신의 보험 손해사정인과의 통신에서도 당연히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일상적인 컨택트니까. 자,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일상에서의 이메일의 보편화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됐나요? 자, 일상에서 이메일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역시 보험 손해사정인과의 거래나 혹은 컨택트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러나, but that place is limited.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자리를 제한적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어떤 보험 관련 서류에 다 쓰면 안 되고 제한적으로만 쓰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권장되는 바는 오로지 minor, 이 단어가 뭐지? major 아닙니다. minor, 반대말 major. 자, 사소하고 상당히 자, logistical 업무 관리상의 그런 문제 같은 거. 예를 들면 차량에 대한 어떤 인스펙션 타임, 검사 시기, 자동차가 뭐 한 4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합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당신의 차량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아니면 informing the adjuster that your demand letter is on its way. 자, 보험 사정인한테 당신의 요구서가, 청구서가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의 사소한 일이 상당히 권장되는 이메일의 사용 출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Don't use email for letter, for notification, or a demand letter. 결코 이 부분에 쓰시면 안 된대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다시 가볼까요? 자, don't use email for letter of notification, demand letter. 자, 이 부분 보시죠? notification, 어떤 신고서라든가 요구서 같은 것은 절대, 이건 뭐니까? 중요한 서류니까. 됐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메일은 사소한 어떤 업무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내가 중요한 서류를 보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정도의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문장 보시면요. If you send an email to confirm an agreement that you and the adjusters have made. 당신과 보험 손해사정인이 합의한 그 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그 이메일을 사용한다면 뒤따라서 follow it up 무슨 얘기요? 덧붙이란 얘기죠. 그래서 뒤따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규 서신, 정말 중요한 서신, regular letter는 그 뒤에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협상을 전화로, 그러니까 거의 직접적인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직접적인 접촉이 이메일보다 당신의 요점을 이해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냥 밑줄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In-person contact가 is much more effective. 뭐 하는데? Get your point across than email. 자, get across라는 표현이 우리가 건너다라는 뜻도 여러분 물론 있겠지만 논점 따위를 건넜다라는 것은 논점을 내가 파악하고 이해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 get something across 이 단어 수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논점을 이해시키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험 관련의 중요한 서류에는 이메일을 절대 쓰지 말라.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뿅! 자, 3-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중요도 중이고요. 출제 포인트는요. 제목과 요지와 어휘.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핵심적인 어휘라고 보시면 되고 소재는 제목과 같으니까요. 일중독자들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글입니다. 자, 요지. 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일 중독자들은 자신들의 스타일이 확고하고 자신에게 과중한 짐을 지워서 종종 불가치화를 내며 그로 인해 동료들과 불협화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됐죠?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워커홀릭은요, not team player가 아니래요. 첫 문장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lead to control,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렵게 만든대. 뭐 하는 거? 첫 번째, to solve problems cooperatively. 두 번째, to participate in give and take situation. 이해됐어요? 협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어떤 도움 따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두 가지가 전부 다 뭐죠? 예, 팀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특정, 협조하지 않는다.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갈게요.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만의 어떤 접근 방식이나 스타일이 너무나 최고라고 생각해서 they cannot entertain. 자, 이 단어도 역시 똑같이 형광 표현 하시는데 왜 선생님이 특별하게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와 좀 다른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표 하나 주시기 바래요. 자, entertain 어떤 뜻이니? 접대하다, 즐겁게 해주다죠? 그런데 여기선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교재 왼쪽으로 보시면 3번의 뜻이 되는 거야. 생각 따위를 품다, conceive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생각 따위를 품다. 그래서 they cannot entertain less perfect solution. 덜 완벽한 해결책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야. 왜? 내게 최고니까. 되나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로 인한 특징들이 또 서술되어 있는데 spontaneity, 자발성은 diminish,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creativity, 창의력은 역시 diminish 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단어 두 번씩 반복하게 그러니까 stifle, 질식시키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창의성이 완전 질식돼 버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그들의 그런 관점이나 식견은 당연히 넓게 좋겠어. 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arrow의 형광 변하시고 자, 자신만의 스타일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있니 없니? 없어. delegate 형광 변하시죠? 위임과 대리시키다. 자, 위임시킬 수 있고 대리시킬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너무나 과하게 짐을 지우다 보니까 resentful,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굉장히 짜증스럽고 인내심이 없는 그런 온갖 tempers, angry outburst라는 분노와 관련된 표현은 다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 not uncommon, 흔치 않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드물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드물지 않은 게 흔치 않지는 않다. 흔하다란 얘기가 되겠네. 자, 그래서요. 그들의 기준은요. impossible for them or their colleagues to meet. 무슨 얘기야? 그들의 기준이 그들과 그들의 동료가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가 하고 있어요. 이 meet라는 동사가 standard라는 단어와 만났을 때는 충족시키다는 표현인 거 우리 이미 많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따라서 어떤 colleagues와 동료들 간의 팀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disharmony, 뭐요? 부조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불협화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의 어떤 moral 아니다. moral 사기는 nose diving 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말 뭐예요? diminish 줄어드는다, 하강하다,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코로 쳐박을 정도로 급강할 수밖에 없다. 됐어? 자, 따라서 더 적은 시간에 더욱더 많은 일을 끼워 맞춰 쑤셔 넣어 squeeze 하려고 하기 때문에 burnout occur. 뭐요? 피로감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떻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지휘를 받는 supervision, 지휘를 받는 사람들도 역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장 자체가 강조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일 중독자들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서술한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글이었어. 됐지? 자, 넘어갑니다. 자, 뿅 3-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8번이 테스트 3의 마지막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건화라고 되어 있죠? 예, 사실은 classical conditioning, 고전적 조건화라는 얘기인데 중요도는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빈칸과 연결사. 자, 연결사 두 개는 이미 선생님이 표시를 해 놨습니다. 어디다가요? 요 두 가지 보이시죠? hence와 for example 왜 들어간지 이해하시면서 첫 문장 들어가도록 하죠. 자, case study of patient suffering from phobias. 포비아란 단어 뭐니? 그치, 이게 바로 뭐야? 공포증이란 단어야. 의학적 용어죠? 자, 공포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나타낸 바에 따르면 비이성적 공포가 trace back to experience 어떤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자, 그렇지. That's of the condition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거 꾸며주면요. 고전적 조건하라는 것을 포함하는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랬어요. 즉, 이 부분이 전체 글에 어떤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요지가 되는 겁니다. 이 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갈씩의 요지 부분이 되는 겁니다. 됐죠?
한글 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과거의 고전적 조건화를 포함하는 경험들 때문에 공포증이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서부터 뭐가 나와? A student of mine. 내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사 뭐 나와? 그렇죠? For example. 예시가 나옵니다. 자, 그 내용 쑥 건너가시면요. 이 친구가요. 다리에 대한 공포증이 너무 심했어. 뭐야? 자, so 너무 심해서 that. 뭐 할 수밖에 없었다? couldn't drive on an interstate highway. interstate highway니까 뭐겠니? 그치. 주간의 어떤 고속도로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야. 뭐 때문에? 모든 viaduct. viaduct라는 것은 육교나 고가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너야 될 고가도로가 너무나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는데 아버지가 다리 앞을 지날 때마다 Father would stop short of the bridge and carry on about the enormous danger. 엄청난 위험을 늘어놓으면서 브릿지 앞에서 서서 야, 이 다리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등등등 했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순진한 소녀가 어떻게 됐어? terrified 된 거야. 겁에 질려버린 거야. 아버지의 있던 장난스러운 전술 때문에 겁에 질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브릿지라는 것이 뭐가 됐다? 브릿지라는 것은 이른바 조건화된 자극이 됐어. 뭐하는요? 공포를 eliciting, 끌어들이는 공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화된 자극이 돼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브릿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히도 이 공포가 확대가 돼서 이 브릿지가 이 해당하는 브릿지 말고도 다른 모든 브릿지까지 확대돼서 흐트러지고 번졌기 때문에 이제 다리만 보면 무서움을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예,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때문에 공포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